반갑습니다.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온라인 워크숍 강의를 맡게 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박효진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는 요즘, 코로나 시국이라고도 하는 요즘 어떻게 생활하고 계시나요?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만나뵐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코로나19가 오기 전에 큰 사회적 변화로 무엇이 있었나요?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이러한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이 답이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서비스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평생학습 동아리가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까지도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상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역량 강화 워크숍을 기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담당자분이 바로 평생교육사이신 건 알고 계시죠? 저 또한 평생교육사입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법 제24조에 평생교육을 기획하고 진행, 분석, 그리고 평가, 교수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라고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는 약 14만 명의 정도가 자격증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에서 여러 학습 동아리를 만나보기도 했고, 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만나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10여 년 정도 동아리 활동을 하다가 비영리 민간단체나 협동조합과 같이 동아리 형태가 바뀌는 등 작은 조직이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로는 보조금만 의존하다가 보조금 지원이 막상 끊기니 활동이 쉽지 않아 그만 해체된 동아리도 덜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경연대회에서 1등을 하며 동아리 회원들이 부둥켜 안고 울며 기뻐했던 감동의 순간들도 이번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에서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생학습의 꽃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개인의 성장을 통해 지역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큰 변화로 인해 지역의 학습 동아리 활동에도 많은 변화를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같이 맞이할 때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면 뭐가 좋은지, 어떻게 하면 잘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부산인재평생교육을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광역시 출연기관입니다. 2017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출범하여 평생교육과 인재육성을 연계한 허브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거한 저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부산시 평생교육 분야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는 물론 시와 구군, 교육청과 대학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하는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명칭이 좀 길어서 짧게 줄여서는 인평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전히 저희 기관 명칭을 부산평생교육원, 인재개발원 등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7개 시도에는 시민들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시면 저희 기관 명칭이 좀 헷갈리시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 기관에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건물은 동래구 온천장 안에 예전 방송통신대학교 건물이고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5층짜리 빨간색 벽돌색을 띠고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1실 1부 3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2명, 정원의 인력이 33명, 저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조직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단, 인재육성단,
미래청년단이 바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평생교육단으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단 주요 사업은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교육 정책을 연구하고 조사하는 사업, 지역의 우수한 학습 자원을 연계해서 부산 시민에게 대학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부산 시민대학 활성화 사업, 지역의 학습 공동체인 평생학습 동아리, 평생학습 마을, 행복학습센터 역량 강화 및 연계를 위한 학습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밖에 평생교육 상담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맨 마지막 장애인 평생교육, 문예교육센터 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업들은 평생교육법과 부산광역시 평생교육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 사업들을 저희 인평원에서는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학습을 주 목적으로 하는 개개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을 바로 학습 공동체라고 부르는데요. 학습 동아리가 바로 이러한 학습 공동체 하나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에서 정기적으로 만나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곧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되고 우리 동네에 나와보면 행복마을과 같은 마을 단위에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나와 동네마다 있는 행복학습센터에서도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주민자치센터, 백화점 문화센터, 대학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등 주변에 참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내용과 수준이 다양하고 수강료도 다양하죠. 이러한 평생교육 정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이 평생학습 도시에서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평생교육 환경 속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지역에 잘 자리 잡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 평생교육진흥원은 다양한 동아리 관계자 연수는 물론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팅 그리고 성과 공유의 자리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은 강서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평생학습 도시입니다. 이 지도에서 지역별 평생학습 동아리 현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에는 지역마다 평생학습관, 평생학습센터에 등록된 그 학습 동아리 숫자를 표시를 하였는데요. 올해 6월 기준이긴 합니다만 사상구 학습 동아리가 부산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동아리들이 발굴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구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역에도 평생학습 동아리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도시에는 이렇듯 지역에 많은 동아리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을 통해 동아리가 지역에서 잘 정착하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현재 4가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영역은 바로 평생학습 동아리 관계자 대상 교육연수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회장, 총무와 같은 임원 그리고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동아리 안에서 임원이 되기도 하고 회원이 되기도 합니다. 혹여 어느 동아리는 한번 회장을 맡으면 5년이고 10년이고 회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1년에도 두세 번씩 회장이 또 바뀌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이것은 동아리 구성원들마다 역량이 다 다르고 리더로서의 역량 그리고 회원으로서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연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동아리에 요구되는 역량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관은 동아리 관계자 대상 교육 연수를 매년 기획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인 요즘에는 비대면 교육 연수 프로그램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는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와 경연대회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별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평생학습 동아리 축제, 경연대회 등을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무대 위에서 열심히 연습하셨던 공연도 선보이고 다양한 활동 사례도 발표하고 학습 결과물 전시도 열면서 다른 분야의 동아리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코로나19 이후에는 지역마다 학습 동아리 모임 자체가 쉽지 않았고 활동이 어려워져서 어떻게 하면 지역의 학습 동아리 활동들 사례를 발굴할지 고민한 끝에 동아리들을 직접 찾아가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대면으로 하는 대신에 그 영상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영역은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팅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이 재미있고 쉽기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5인 이상 10명 정도 모여 공동체를 함께 지속해 나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회원들 간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우리 동아리의 비전은 과연 무엇이고 회원들과 함께 가고 있는지 우리 동아리 보조금 사업은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을 저희 기관에서 양성한 동아리 컨설턴트 분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상구에는 사상알림이라는 동아리가 저희 컨설팅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컨설팅 내용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을 연구하고 스토리를 책으로 만드는 등 사상구에 반드시 필요한 동아리를 저는 만나보았습니다. 네 번째 영역은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턴트 양성과 교육입니다. 지역의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저희는 2019년부터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턴트 양성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보수 교육을 이수한 이들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16개 구군의 평생학습 동아리를 만나려면 앞으로 이런 컨설턴트 분들이 많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저희 기관이 양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나 평생학습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도 해주는 행복학습 매니저 활동을 하시거나 다양한 분야의 학습 경험이 있는 지역의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컨설턴트를 모집할 예정이오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양성과정 교육이 열릴 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기관에서 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4가지 영역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자체에서 평생학습 동아리를 지원했던 경험을 가진 평생교육사로서 현재 진흥원에서는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가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자료를 열심히 찾다가 인상 깊은 사진 한 장을 찾아보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 기억하십니까? 2019년에 개최되었던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나눔 그리고 자랑 한마당의 모습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재능 기부로 사상구를 물들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와 사진을 접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 사상구 동아리라면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동아리가 없을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동아리가 재능 기부 활동에 참여하셨더라고요. 그때의 감동과 열정이 아마 여전히 간직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0년 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지역마다 동아리 활동에 주춤했고 모임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실시간 비대면 줌을 활용한 학습 방법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발빠르게 동아리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도 실시했던 구군도 지역도 있었는데요. 2021년이 돼서 동아리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해보고자 많은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동아리는 작년 20년 한 해 동안 주춤했던 뒤로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동아리도 있었고 비대면으로라도 정기적으로 만나고 학습을 지속하는 동아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학습으로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할지 동아리 회원 모두가 고민하고 이것이 또한 학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이 저조했지만 사상구에서 마련한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활기가 넘치는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의 활동을 기대해 보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워크숍 주제에서처럼 지역의 평생학습 동아리의 생존 전략에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자료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아리를 만들고 활동하려면 대부분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동아리들에게 조언을 얻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기본 개념과 갖추어야 할 요건들, 그리고 동아리의 성장 단계에 따라 어떠한 상황들이 생기는지에 대해 동아리들끼리 배우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아리가 소속된 평생학습 부서에서는 리더 교육이나 워크숍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보시는 하나의 보고서의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개발한 평생학습 동아리 이야기 매뉴얼인데요. 본 매뉴얼은 지역의 평생학습 동아리들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고 진흥원 홈페이지에서도 자료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아리들이 이러한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회에 이 자료의 유익한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보고서 내용과는 좀 별개로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주변에 있는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은 우리 동아리들을 준비하거나 현재 동아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우리 동아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이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순서는 성공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들이 있는지 순으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 주요 이슈 시간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산 지역 평생학습 동아리들이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사인데요. 올해 10월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회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능기부 물품을 전달했다는 기사입니다. 사상구 동아리 연합회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공기정화식물, 마스크, 손소독제 등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만들어 전달했다는 내용인데요. 동아리 회원들이 가진 재능을 나누는 활동이 바로 재능기부 활동입니다. 코로나 상황을 계기로 동아리 회원들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지역에 필요한 이들에게 전달이 되는 뿌듯함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활동이지만 사하구 평생학습 동아리 회원들도 가죽 마스크 목걸이를 직접 만들어 전달을 했고요. 올해 6월에는 3개국 평생학습 동아리 연합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리 회원들이 방역 키트를 직접 만들어 부산시 산하 노인복지관에 나눔을 하는 등 동아리 활동이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등의 지역사회 연계 활동까지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 기장군 기사인데요. 작년에는 코로나가 한참일 때인데요. 기장군 문제해결 프로젝트에 바로 학습 동아리가 참여를 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동아리 활성화의 고민을 주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장구 동아리, 기타 동아리, 인문학, 미래교육 등의 동아리들이 모두 비대면 실시간 수업으로 이루어졌고 60이 넘으신 어르신들도 처음에는 비대면 수업이 낯설었지만 실제로 만나지 못하더라도 화상으로나마 얼굴을 마주하니 숨통이 트이셨다는 인터뷰 내용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은 부산시 평생학습 대상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 동아리 부문의 영도 3D 세상이라는 학습 동아리가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영도 3D 세상 동아리는 영도구 메이커 동아리로 시작해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지금은 영도 팸랩이라는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청소년 진로 체험은 물론 학습 공간 대여 사업을 하는 등 지역의 환원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래구 월수 싱글벙글 동아리도 제9회 평생학습 대상을 수상하였다는 기사인데요. 월수 싱글벙글 동아리는 치매재활 레크레이션 지도사와 노인건강 지도사 과정을 수료한 수료생이 만든 동아리로 웃음치료, 건강체조 등의 치유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 인평원에서 직접 공모하고 선정하고 그리고 선정된 기관이나 동아리, 개인의 학습 사례를 지역에 전파하여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혹시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중에서 3년 이상 꾸준히 활동을 하고 계신 동아리가 있다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은 부산진구 덕우회라는 동아리는 부산진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천자문을 들은 시민들의 학습 모임입니다. 덕우회 회원들도 십시일반 뜻을 모아
코로나19로 힘겨운 이웃들에게 이웃돕기 성금을 통해 힘이 되어주는 등 주변을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 개의 동아리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도 각자 처해진 상황에 맞게 동아리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동아리 회원들끼리만 학습했던 형태에서 코로나19로 내 지역을 돌아보고 동아리 회원들의 재능을 지역에 나누는 등 활동 모습들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자 동아리 회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학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동아리 활동을 주저하고 있으신 건 아니신지요?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여러분들도 활발한 동아리 활동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용기 내십시오. 다음은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구는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부산 경제의 중심 도시, 서부산의 관문인 광역, 교통, 거점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생태 환경 강변 도시에 살고 계십니다. 경제와 교통, 아름다운 자연을 보유하고 있는 사상구는 2007년에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상구 평생학습 계좌로라는 사업은 사상구 평생교육 특화 사업으로 개인의 다양한 학습 경험을 누적 관리하는 것은 물론 이수 결과를 활용하여 채용까지 할 수 있으며 지역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을 해주는 등의 실질적인 혜택에도 누릴 수 있는 사업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유기적인 연결이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살펴보아도 아주 앞서가는 평생학습 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곳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평생학습 도시의 비전을 한번 살펴보면 채워지는 평생학습, 커가는 인재, 더해지는 주민 행복입니다. 평생학습을 통해 지역의 인재를 배출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비전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지역의 인재를 배출하고자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상구는 평생학습을 통해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복지와 일자리, 지역과 기반 조성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민의 성장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는 사상구 소속 동아리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점차 동아리 연합회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것은 시민들의 평생학습 요구도 그만큼 늘어나고 다른 분야에 활동하는 동아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09개의 동아리가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등록된 동아리만 109개지 실제로 사상구 지역 안에 활동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는 아주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 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동아리들이 있다면 적극 추천을 해주시고 사상구 평생학습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 모두 참여하시고 혜택을 받으신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개개인의 역량들이 많이 높아져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동아리가 정말 평생학습 동아리의 기본 요건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글씨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캘리그라피입니다. 유명 작가의 작품 절대 아니고요. 조금 부끄럽지만 제가 한번 써본 글씨입니다. 제가 지난 4월부터 3월까지 한 해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도 어리고 코로나이기도 해서 정말 집 밖에 거의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나가는 일은 아파트 앞에 바로 큰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빼고는 나갔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낮에 집에만 있으면서 아이가 잘 때 무언가 배워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운 좋게도 지인이 캘리그라피 강사분이셔서 비대면 캘리그라피 강좌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붓과 종이 등 재료를 우편으로 받아보고 매주 요일과 시간을 정해 과제를 내주신 것에 대해 일주일간 연습해보고 연습한 것을 사진을 찍어 보내면 왼쪽 위에 보시는 사진과 같이 아주 세세히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동영상으로는 붙잡는 법, 선 그리기, 원 그리기, 글씨 써 내려가는 법 등의 영상도 겸해 주셔서 학습의 효과를 더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6개월 정도 반복을 해보니 캘리그라피와 서예의 차이도 조금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글씨에 아름다운 포인트가 생기는 등 제가 쓴 글씨가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고 묘하고 짜릿한 배움의 즐거움을 맛보았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은 직장에 다시 복귀해서 일하느라고 육아하느라고 학습에는 조금 소홀해지긴 했지만 그때의 배움의 즐거움을 간직하게 되어 언제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가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학습 동아리를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들을 듣고 나서 몇몇이 모여 만들기도 하고 내가 사는 아파트 안에 작은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도 동아리를 만들기도 하였고요. 동아리를 결성하는 계기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여기에 한 예시도 캘리그라피 동아리인데요. 짙은 동그라미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아래쪽에 배움이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배움이 지속하다 보면 나누고픈 욕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다음 나눔에 대한 키워드도 보입니다. 주변 마을의 환경 미화를 통해 배운 것을 나누게 되고 노후화된 벽을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습에 대한 결과물은 어떠한 형태로든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성과라는 키워드가 보입니다. 내가 직접 쓴 작품을 만들어 전시회를 준비함으로써 자신의 성과는 물론 우리 동아리의 성과도 될 수가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키워드도 보입니다. 전시회 경험을 시작으로 지역의 각종 축제 행사들을 참가하여 캘리그라피 체험 행사를 동아리 회원들과 실시하는 경험들을 늘려갑니다. 지역의 사람들을 만나며 우리 동아리를 알리고 작게라도 작품 하나씩 만들어가는 아이와 어른들을 만나며 나의 활동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위임을 깨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은 위쪽에 보람이라는 키워드도 보입니다. 단순히 캘리그라피 글씨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작품과의 연계를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그것이 책갈피 만들기가 될 수 있고 가운 써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활동 경험들을 곧 배움의 보람을 느끼게 해줍니다. 캘리그라피라는 동아리를 하나의 예시로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다음 동아리의 활동에 있어서는 주로 보이는 키워드는 함께 공유입니다. 아래쪽에 있는데요. 같은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들과 함께 배움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이들도 있고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을 하면서 전문성은 더해집니다. 또한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이라든지 계속해서 같이 배우고자 하는 일기 회원을 양성하는 등 일석이조의 활동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미 활동에서 실력 향상을 통해 곧 나의 재능이 됩니다. 더 나아가 나의 재능을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게 됩니다. 지역의 다양한 공모전에 참가한다든지 작가로 활동을 한다든지 성취감 또한 맛보게 되죠. 함께 공유하고 전문성, 재능, 성취감 같은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동아리 활동에도 이러한 활동 사례들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를 탐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탐색 주제는 평생학습 동아리는 무엇인가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공통의 학습의 주제를 가지고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모임이 바로 평생학습 동아리입니다. 주제와 과정, 형식과 목적, 그리고 비전이 이 5가지가 바로 동아리가 갖추어야 하는 형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하나의 동아리 사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은 동네 주부들이 친목도모를 위해 모임을 갖다가 회원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동네 환경 미화 등 우리 자녀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마을 공동체 형성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이를 학습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동아리는 바로 학습 동아리가 맞습니다. 이와 반면에 아래쪽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의 동아리 사례는 바로 대학에서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었는데 동아리 회원도 제한 없이 받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정한 인원이라는 기준이 없었고
어떠한 공통의 학습 주제가 없기 때문에 이 동아리는 바로 학습 동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동아리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 동아리는 어떠한 주제로 학습을 하고 있지? 저 동아리 회원은 어느 정도 있지? 정도는 궁금해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동아리를 구분하는 동아리 구분법 자가 테스트의 자료입니다. 짧게 시간을 좀 드릴 테니 우리 동아리는 5가지 항목 모두 해당이 되는지, 체크가 안 되는 항목은 뭐가 있는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항목이 해당이 되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해당이 안 되는 항목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동아리 회원 모두 이러한 요건들이 우리 동아리 구성에 있어서 꼭 필요함을 같이 공감하고 공유해 보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관심과 실천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구성원의 공통된 관심사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로 인해 학습 동아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희 진흥원에서 동아리 대상 컨설팅을 해보면 최근에 문화예술, 사회적 경제,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 영역에서까지 소모임을 지원하는 사례가 정말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습 동아리의 개념과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동아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람만 모여 있다고 해서 학습 동아리가 아닙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습 그 자체를 즐기고 과정의 가치를 인정하는 구성원이 있는 건전한 학습 공동체가 바로 학습 동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가 소모임과 다른 점이 바로 폭넓은 대화와 토론의 과정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사상구에서 주관하는 평생학습 박람회에 우리 동아리가 참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참가 준비를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준비할 때 토론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고 서로 간의 역할 분담을 하여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바로 평생학습 동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두레와 품앗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할 때 마을 구성원이 함께 도와주는 지역의 공동체 정신은 지금 사회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개인의 성장이 지역 사회 활동으로 연계가 되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변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인적자원 발전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는 곧 행복입니다. 평생학습의 궁극적인 목표도 바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동아리의 형태에서 다양한 평생학습의 과정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최근 OECD 국가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커진다고 하였습니다. 혼자 있는 것보다 어떤 사람이라도 함께 하는 것을 선호한다는 말이 있고 평생학습의 참여 기간이 길수록 행복감은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꼭 행복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평생학습 동아리가 갖추어야 할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를 만들고자 할 때 기억하셔야 할 몇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요. 동아리 활동을 잘 하고 계신 분들, 혹시 또 다른 분야의 동아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시민 한 분이 꼭 한 개의 동아리만 활동해야 하는 법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동아리를 만들고자 할 때 하시는 분들에게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시작 단계는 바로 관심사를 탐색하는 것입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며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평소 즐겁고 행복했던 것들, 많이 했던 소소한 것들을 찾아 주제화해줍니다. 관심사는 학습 동아리의 활동 주제로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 비전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 준비 핵심 인원 딱 3명이면 됩니다. 핵심 인원은 학습 동아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 큰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 전체 인원은 10명 내외가 가장 적당합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의 모임 장소인데요. 학습 동아리 활동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모일 수 있는 장소입니다. 집, 카페, 학습 동아리 방 등 모두가 편안한 곳의 학습 장소가 되기 때문에 지역의 유휴 공간들을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모두가 동의하는 약속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학습 동아리의 회칙과 규칙입니다. 회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약속은 학습 동아리 운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특성과 개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100% 부합하는 의사결정이 나오기 정말 쉽지 않고 현재는 알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가 있기 마련인데요. 갈등 사항을 미리 예방하고 회원들 간의 화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규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회칙 안에는 모임의 목적, 회의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좋을 모임의 주기, 임원 및 회원들의 자격, 예산 등 운영상에 필요한 규정들을 담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유롭게 활동을 해야 하는 학습 동아리에서 규칙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부담으로 다가와서 학습 동아리의 활동이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일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습 동아리의 1등 공신인 바로 리더가 필요합니다. 학습 동아리 리더는 명확한 학습 동아리의 방향성과 꿈을 가지고 초기에는 회원들을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리더는 명확한 비전과 투명한 정보 제공, 배려심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원은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자세는 물론 의사결정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반드시 성취감, 보람, 즐거움, 행복을 맛보셔야 합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 따뜻한 마음, 활동을 통해서 나의 재능을 발견할 때의 행복감, 나의 성장을 느꼈을 때의 신나는 마음, 그리고 보람과 성취감을 꼭 느끼셔야 합니다. 이상 동아리를 만들기 위하여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구군의 평생학습 담당 부서에 문의하셔서 꼭 동아리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서울에 있는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 평생학습 동아리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이 동아리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있으며 활동을 하시면서 몸소 느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영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디자인 툴과 에디터 등 전문성과 실용성이 높은 분야를 공부하며 전자책을 제작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 입법 정은옥입니다. 학습 동아리는 같은 주제에 관심이 있는 학습자분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만나서 학습하고 토론하는 학습 모임이에요. 누군가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수업이 아니라 학습 동아리 회원이 서로 자기의 경험을 교환하고 평소에 부딪히는 문제에 관해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점이 있는데요. 그건 학습 동아리 재능 나눔 활동이에요. 학습 동아리 활동이 가치 있는 이유는 함께 공부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혼자만 배우고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학습을 통해 알게 된 것, 소소한 재능이라도 이웃과 나누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외국어 동아리는 간단한 외국어 교육이나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열기도 하고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공연이나 전시회를 하기도 합니다. 예, 맞아요. 학습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바쁘죠.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은 더 바쁘실 거고요. 그래도 학습 동아리 재능 나눔 활동이 은평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거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눔의 가치를 통해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재능 나눔을 통해 오히려 제가 많은 경험을 하게 되고 전문성을 키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혼자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없는 것을 학습 동아리 학습 모임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어요. 서로 모르는 것을 알려주고 공부하다 보면 아이디어도 나오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같이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아요. 그리고 대부분 학습 동아리 하시는 분들이 말씀하시길 친구를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하십니다. 친분을 쌓고 정을 느끼고 즐거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좋다고들 하시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학습 동아리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모집 기간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셔서 작성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혹시 기존 활동 동아리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학습 동아리 대표분과 연락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동아리마다 신규 모집 여부가 다르니 대표자분과 상의하시고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학습 동아리 담당자와 만나셔서 상담하시고 참여해 보세요. 지금까지 학습 동아리 입학 정은옥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배움이 좋아서 평생학습 동아리를 막상 만들었지만 실제로 학습 동아리를 운영하고 어떻게 활동을 해 나가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갖는 동아리가 많을 텐데요.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보다는 동아리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을 하면 동아리가 잘 운영이 될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는 보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제 갓 만들어져 걸음마 단계의 동아리를 태동기라고 부릅니다. 학습 동아리가 구성되고 조직되는 시기로 신생 동아리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몇 년 정도 지속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학습 동아리는 성장과 성숙기를 맞이합니다. 평생학습 동아리의 아름다운 반전이라는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학습 동아리가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일련의 활동이기도 합니다. 회원들의 역량이 커지고 배움과 토론을 통해 학습 동아리가 한층 성숙해지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5년 그리고 10년 정도 활동이 지속된 학습 동아리는 바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전환기에는 평생학습 동아리가 재탄생하기도 하고 학습 동아리가 더욱 단단해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성장 단계별 학습 동아리가 갖추어야 할 것들에 대해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아리가 태동기에 해당이 된다면 다음 8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공감되는 비전과 목표가 있습니까? 공감되는 비전과 목표를 회원들에게 제시하면서 학습 동기를 유발해 주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여 반복적인 학습만 한다면 우리 동아리는 비전과 목표가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번 기회에 회원 모두가 함께 합의하는 비전과 목표를 꼭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활동하는 것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인가입니다. 학습 동아리를 구성한 지 얼마 안 된 이 시기에는 소소하게나마 생활 속에 적용해 보는 것으로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정기적인 모임과 적정한 금액의 회비가 있습니까? 우리 동아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하고 있습니까? 매주 무슨 요일 몇 시는 반드시 우리 학습 동아리가 모이는 날이다고 생각하는 반면 월 1회에도 모이지 않는 동아리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기적인 모임이 바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비는 회원들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금액을 정하시고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함을 동아리 회원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구성원 간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들에게 책임감을 주며 임원이 부재일 경우에 역할에 경계없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분위기와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회장님이 오랜 기간 여행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오랜 기간 자리를 비울 때 우리 동아리 활동이 잠정 중단된 적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러할 때 구성원들의 역할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구성원 간에 인간적인 유대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유대감은 곧 친밀감을 이야기합니다. 상호 간의 신뢰가 쌓이고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 동아리 회원 중에는 동아리 활동을 중도에 그만두려고 해도 그동안 쌓아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쉽게 동아리 활동을 포기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안에서의 유대감 형성은 지속적인 동아리 활동을 위해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동아리 회원들이 호응도도 있고 반응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회원들의 호응과 반응은 학습 동아리의 활력소가 됩니다. 이것은 리더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조금 더 우리 학습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고자 의욕을 불태워주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학습 동아리의 활동을 할 때 가족들은 배려하고 격려해주고 있습니까? 가족은 바로 학습 동아리의 숨은 지지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는지 가족에게 꼭 공유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 의미 있는 활동이었는지 이야기들이 점점 쌓여 신뢰가 형성이 되고 어느 순간 격려와 칭찬을 그리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구성원들이 지속적으로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태동기 기간에 주로 나타나는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성장과 성숙기에 해당하는 동아리들의 키워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다음 9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또는 리더를 돕는 핵심 회원이 3명 이상 있습니까? 핵심 회원이라 함은 처음 학습 동아리를 만들었을 때 함께했던 회원, 그리고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잘 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회원, 조력자와 같이 리더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옆에서 잘 도와주는 회원, 갈등 해결자와 같이 리더와 회원 간의 갈등을 잘 조절해주고 대처해주는 회원 등이 바로 핵심 회원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중심 회원이 3명 이상이면 지속적으로 학습 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리더는 학습 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리더의 주요 역할과 자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동아리 활동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끊임없이 탐색하고 수집해야 함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회원들과 상당 부분 공유를 하여야 합니다. 세 번째, 리더는 권위의식을 탈피하고 배려와 겸손의 자세로 회원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처음 동아리를 구성할 때 강사가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은 강사에게 적은 강사비라도 챙겨드리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상하관계, 즉 리더의 권위의식이 생기는 동아리들을 보았습니다. 학습 동아리는 절대 상하관계가 아닌 동등한 관계에서 상호 학습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리더는 권위의식을 내려놓아야 하고 이와 더불어 회원들과 잦은 소통도 필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 동아리가 학습 활동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때 누구나 의견을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나요? 학습 동아리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불만과 요구를 자주 이야기하고 논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 임원들이 면박을 준다든지 의견을 낸 적이 있더라도 임원들이 마음대로 진행된 적이 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회원들이 마음이 편하게 의견을 내놓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동아리 회원 간 소통이 매우 부족하여 결국은 학습 동아리에도 갈등을 불러올 수가 있으니 소소한 안건에 대해서도 꼭 회원들과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학습 동아리 활동을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획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학습 동아리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성취감과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과물을 전시하는 외부 활동이나 개인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구성원들이 직접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 기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외부 기관의 예산, 공간 등 학습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는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한데요. 회비로 충당하기에는 회원들이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에 재정적인 지원과 공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구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학습 동아리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정보들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아리 담당자와 자주 소통을 하면서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학습 동아리 구성원 간에 학습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성찰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학습 결과 공유와 성찰하는 시간은 학습 동아리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는 활동입니다. 연말에 1년 정도 한 번 정도는 그동안의 활동 경험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전시회, 공연, 발표회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드 시대에 지혜롭게 성과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회원들과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는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까? 학습 동아리가 지역사회의 활동은 새로운 자극이 되고 학습 만족감을 향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퀼트로 가방 만들기를 해서 판매까지 하는 사례처럼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학습 결과물이 일자리에 연계되거나 외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줍니다. 지역사회의 참여 활동은 동아리 축제, 전시회, 소외 이웃 대상 봉사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으로 연계가 될 수 있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이 내 주변 사람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미치고 있습니까? 학습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성취감과 자신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인해 성장한 자신을 발견하고 나의 생각과 행동이 변화함으로써 주변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을 때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을 체감하는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성장 및 성숙기 단계에 일어나는 주요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전환기에 나타나는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기에는 자칫 지쳐갈 수 있는 학습 동아리 회원들을 위해 새로운 콘텐츠 또는 도전 과제를 제공하고 있나요? 동아리 활동을 오랜 기간 유지하다 보면 잠시 주춤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새로움이 없이 반복되는 활동은 자칫 지루하고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 지속되려면 회원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해 보시고 새로운 형태의 활동을 한번 기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습 동아리 구성원들을 생각하면 반갑고 빨리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나요?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결속력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번 학습하러 나오는 것이 지치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구성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소한 안부를 묻고 고민을 들어주는 사이가 되기도 하는데요. 다만 유의할 점은 너무 관계가 가까워져 조금만 서운해도 금방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 배려하는 자세로 대해야 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원기관 담당자와 자주 소통하며 기타 관련 정보 및 조언을 받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관 동아리 담당자와 자주 소통하십니까? 동아리 담당자는 우리 동아리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동아리를 운영해 나가면 좋을지 진정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조력자입니다. 그리고 저희 진흥원에서도 하고 있는 평생학습 컨설팅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를 적극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 동아리만의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규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까?
학습 동아리는 목적에 맞는 구성원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뜻이 맞는 적정한 인원을 활동 취지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선발해야 합니다. 신규 회원은 반드시 배움에 대한 열정과 나눔에 대한 실천 태도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아주 좋습니다. 5번째, 회원 간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학습 동아리는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귀한 자원이 되기 때문에 회원 간의 다양한 재능의 공유는 학습 동아리들에게 활동 영역을 넓혀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이 될 수 있습니다. 동아리 회원들끼리 서로 선생님이 되어서 스승도 되었다가 학생도 되었다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학습 동아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6번째는 학습 동아리 활동 규모에 맞게 공간과 시설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학습 공간입니다. 동아리가 성숙해지면서 지역사회 참여 활동, 학습 주제 확장 등으로 인해서 학습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관계자에게 올바른 취지를 잘 설명하고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학습 동아리의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잦은 교류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나와 같은 타 학습 동아리와 교류를 하거나 만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상부에도 동아리 연합회가 있듯이 동아리 간의 활동을 공유하는 것은 동아리 간의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서로 좋은 자극제의 역할을 합니다. 이상으로 성장 단계별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태동기 단계에서 기억해야 될 7가지 키워드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장과 성숙기 단계에서 기억해야 될 8가지 키워드를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환기 단계에서 기억하시면 좋을 7가지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 사례를 통한 조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험자가 들려주는 종합정리 팁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9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의 학습 동아리가 스스로 활동하고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담당자는 학습 동아리에게 학습을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활동인 만큼 의견 대립이 있을 때 정관이나 세칙은 분명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부족한 학습 동아리의 자금, 공모사업 지원금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넷째, 초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 좋아서 시작했던 동아리, 처음과 달라진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5번째는 꾸준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잠깐만 하고 그만두지 말고 정기적인 활동을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활동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활동을 꼭 자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습 동아리 활동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얻고 이를 계기로 학습 동아리도 발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번째, 즐거운 학습 동아리 활동을 위해 회원들과 여행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습 동아리 주제 선정과 안정적인 모임 장소를 제공하고 기본 규칙만 잘 지키면 되는 강제되지 않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 행복을 느끼십시오. 학습 동아리의 활동을 함으로써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즐거움을 느꼈는지 행복감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어느덧 이번 강의 후반부에 왔는데요. 이번 주제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주변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는 첫 번째 예산 찾기, 두 번째 학습 공간을 찾아보기, 세 번째 교육을 찾아보기,
네 번째, 축제나 박람회를 찾아보기. 다섯 번째, 컨설팅 찾기입니다. 앞에서도 중간중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 즉 보조금 지원 사업들의 정보들을 관심 갖고 찾아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보조금, 즉 공모사업 공고는 해당 지역의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나 문화예술원 등 지역의 동아리를 대상으로 다양한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으니 지원 자격 기준들을 한번 살펴보시고 기준이 된다면 적극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는 경험도 동아리에는 하나의 학습 경험이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학습 공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 그리고 경로당이라든지 카페와 같은 유휴공간 모두가 학습 동아리의 학습 공간이 될 수 있으니 평소에 주변을 관심 있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를 사용하는 방법은 운영기관이나 단체마다 다르니 신청하시기 전에 안내사항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동아리를 위한 교육을 찾아보기인데요. 평생학습 동아리에는 평생학습에 대한 인식과 리더십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리더 교육이나 구성원 교육, 또 연합 교육과 같은 형태가 아주 다양하고 워크숍과 또 연수 같은 주변에 이러한 교육적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동아리 회원 모두가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습 동아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습 동아리 스스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필요합니다. 올해에는 순천에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를 실시하는데요.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평생학습 동아리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활동들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곳에 가셔서 여러 학습 동아리들의 사례를 접하다 보면 본인이 활동하고 있는 학습 동아리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나 영감도 얻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속한 우리 동아리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지역의 평생학습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모이는 즐거운 박람회 자리에 적극적으로 우리 동아리들을 또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동아리의 홍보 효과뿐만이 아니라 개개인들이 이러한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나누었던 경험들이 모여 동아리의 성장과 즐거운 추억이 되기 때문입니다.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팅 찾기입니다. 학습 동아리의 컨설팅은 학습 동아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학습 동아리가 모든 회원들이 가지고자 하는 방향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진단해주고 조언해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우리 동아리 회원 모두가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 또한 우리 동아리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컨설팅을 받을 때에는 학습 동아리 또한 열린 자세로 전문가분들이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 간섭이 아닌 관심으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들을 기억해야 되는지, 그리고 동아리 성장 단계별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번 강의를 통해 말씀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 동아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학습 동아리의 기본적인 요건들을 잘 지켜가면서 회원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전한 학습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활동을 하신다면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한 동아리 활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평생학습 도시에서 평생학습 동아리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모두가 학습으로 하하호호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사상구 평생학습 동아리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